네, 지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둘러싼 공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측을 했는데요. 결국은 키가 되는 것은 법무부의 발표를 인용을 하면 판사 사찰 문건. 네.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상당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였는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9장짜리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법무부에서도 근데 쪽수가 다릅니다. 6장짜리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MBC 임현주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네. 일복이 터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이야기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문건이 공개된 다음에 네. 검찰 안에서는 네. 이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있죠. 이게 왜 사찰 문건이냐. 여기에 과연 네. 뭐 그렇게 민감한 정보가 있다고 그러냐. 오. 판사들 입장에서 뭐 기분 나쁠 수 있지. 존재감이 없는 뭐 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게 과연 사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네. 그걸 수집해서 만든 문건이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의 이제 주장은 그런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볼 게 있는데 네네. 일단 먼저 이제 제목 자체가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제목부터가 좀 여기서 함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네. 궁금한 게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한 문건은 9장짜리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건 6장짜리고. 예, 그 법무부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제공한 문건은 그렇죠. 6장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 일단 명단의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어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확보한 문건은 25명의 판사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MBC가 이제 어제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한 문건을 분석했더니 3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페이지 수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용도 약간씩 차이가 어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 조국 관련 사건의 재판장이죠. 예. 여기 이 재판장에 대해서는 뭐 김땡땡 2차장의 처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공개하신 자료고. 저도 그렇게 봤는데. 네. 근데 이제 법사위 문건에서는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들과 비롯해서 이제 의원들이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특이사항으로 김땡땡 차장의 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네. 처제와 처형이 다르게 기술돼 있다고요? 네.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의 날짜 제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족 관계가 차이가 갑자기 뭐 변동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020년 2월 6일 시점에서 업데이트돼서 버전이 계속 된 것이 아니냐. 작성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버전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일단 9장짜리냐 6장짜리냐 다르고 네. 문건에 적시되는 판사 숫자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처제와 처형이라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좀 그러니까 동일한 판사에 대해서 잘못 적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서로 다른 버전을 갖고 있다 문건이. 네. 양측이 다른 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버전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이게 수정 보완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그 수정 보완이 됐다라고 업데이트가 됐다는 걸 그럼 어떻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분석 내용을 보시면은요. 기보고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예. 이게 보면은 2020년 2월 26일 시점 이전에 먼저 보고가 된 내용이란 얘기잖아요. 기보고가 이미 보고됐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건 이 문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공개된 문건을 처음 보지만 검찰에서는 이거를 계속 보고해 왔던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한정에서 일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추론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연결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은 2월 26일이라는 날짜에 조금 방점을 찍었는데요. 왜요? 2월 26일이라는 날짜가 보면은 2월 24일에 전국 법원의 판사님들의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재판부가 재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 특수 공안 사건들의 재판부가 바뀌면서 예. 이 검찰에서 대응을 하고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 어떤 성향인지에 대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는 이게 무슨 사찰 내용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틀 만에 정보 수집을 했다고 하기에는 뭐 법조 임명사전이라든지 인터넷 기사라든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기보고라든지 네. 이런 걸 여러 거 볼 때 이제 계속 그
보고에 어떤 것을 취합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네. 다시 보완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인데 마침 법관 인사가 있어서 네. 취합을 해서 총정리한 버전일 수도 있다. 네. 그래요? 네.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 얘기는. 네. 근데 분석을 하면은 나와요. 그렇게.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판사 거론된 판사가 25명이다, 30명이다 이제 갈린다고 했는데, 네. 근데 아무튼 거기서도 추론할 수 있는 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특정한 재판부의 성향만 분석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 사건, 여러 재판부가 지금 다 아울러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국 사건이나 조국 오천 조카 뭐 조범동 씨 재판부, 그리고 네. 정경심 재판부, 양승태, 임종원 이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했었던 중앙지검에서 했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양승태 사법농단 이 사건들은 그때 했었던 사건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했었던 사건들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2심 재판부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서 거기 보면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박영수 특검팀 관련된 언급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예, 나와요. 재판부 네. 기피 시청했던 부분.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중요 사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모니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다루었던 네. 이른바 적폐 수사라든지 네. 내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국 장관까지 이제 그 간다면 네. 이것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관심사라고 될까요?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제 직접 지휘했던 사건들만 추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 이제 언급되는 재판부 언급되는 사건들의 특징들 있잖아요. 뭐 네. 손희영화 사건도 포함되어 있고 라임 관련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사건들의 그러면은 공통된 뭐 키워드를 추리긴 좀 어렵지만 예. 뭐 좀 성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면 여기 제목 보시면 특수 공안 사건이잖아요. 네. 사실 보시면 문무일 총장 때도 이제 제가 검사 출입을 했었는데 당시 원래 이 과가 이걸 정보를 수집했던 과가 범죄 정보를 다뤘던 곳이잖아요. 더 이상 이런 기능을 하지 마라. 동양 뭐 세평 조사 하지 말라 그래서 문무일 총장 때는 사실상 거의 이 기능이 사라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게 특수공안 그리고 검찰 개혁의 방향이 특수공안에서 형사 공판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렇죠. 왜 올 2월에 이걸 해가지고 했느냐. 그건 오히려 이제 그 검찰계의 큰 바람과 그러니까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문인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형사 사건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경찰들이 한 사건들이 올라와서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공판은 검사가 기소한 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죄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바로 그건데 제목이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가 됐고,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부장한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특수 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부패부장 관할에 있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공안 사건은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공공수사부장 소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전엔 공안부장이었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공공수사부장에도 이게 전달이 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전달을 지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반부패부에서는 이제 당시에 담당 반부패 부장이 내 선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다. 이거를 지시에 따라서 옮기진 않았다. 배포하는 걸 막았다라고 예.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네네. 심재철 당시 법무부장이. 그렇게 이제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안사건 담당부에도 이걸 이제 재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판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나눠줬다라는 건데, 사실 공판부보다는 이제 그 공소 유지라는 공판 송무부 이쪽에 이제 사건을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공판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 대응 용도였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몇 가지를 추출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건 좀 더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추가 네. 취재 좀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네네. 출연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